네, 두 번째 이슈는 엄지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이념 논쟁처럼 비춰지고 있는 국군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까지 통합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 조직을 통합한 광복군의 의미를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밀양 사람 김원봉, 김구 선생보다 현상급이 높아서 일제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의 핍박에 못 이겨서 북으로 가죠. 근데 북에서도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에서도 북에서도 버려진 비운의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에서도 이 보도연맹 사건을 다루면서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서훈은 없다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원봉을 포함한 광복군의 의미를 강조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선 유독 김원봉만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 대척점의 상징으로 또 다른 한 분을 내세웁니다.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분 이상하게도 때만 되면 불려 나옵니다. 올해로 100세가 된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지킴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네,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군인이었죠.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알려면 일제강점기 때 백선엽 씨가 활약했던 간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의 현장, 간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간도 혹은 만주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중국 지린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 옌지공항에서 차를 타고 남서쪽으로 3시간 달리면 퉁양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나옵니다. 입산을 통제하는 산림 감시소 앞. 울창한 수풀을 헤쳐보니 낡은 비석 하나가 드러납니다. 대사하 전적지. 1939년 8월 이 지역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독립군의 승전 기념비입니다. 80년 전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 상황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치열한 전투를 大概知道啊，就是在这嘎达发生过这场战役啊，就是一看这整的太简陋了。 그런데 이곳 대사하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맞서 싸운 적군은 보통의 일본군 말고 또 있었습니다. 1939년 안도현 대사하 전투에서 일본 수비대 중대와 특설대 대원 16명이 항일 영군에게 사망하였다.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의미의 특설대. 일본군을 도와 독립군을 상대로 싸웠다는 이 부대는 바로 1938년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에 조직한 간도 특설대입니다. 부대 창설의 명분은 치안 유지였다지만 사실상의 임무는 항일 독립군 토벌을 위한 특수부대였습니다. 극소수의 일본인 장교를 빼면 간부와 병사는 모두 조선인. 국경 감시대를 대체할 조선인 부대의 편성이 필요. 조선인 거주지구에 조선인 부대를 배치한다는 정치적 고려 아래 간도 특설대를 신설. 여기 유일대가 조선 대부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이즈이란 말인데 오랑캐로 다스린다는 법. 주로 좋은 사람들 하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친다니까. 특수부대답게 엄격한 신원조사를 통과한 조선인에게만 입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은 없었고 모두 이 부대 배치를 희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정예부대의 모범이라며 간도특설대를 한껏 치켜 세우고 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강제 해산되기 전까지 투입된 전투만 108차례. 1940년 말 일본군의 독립군 토벌 작전 명령에도 간도특설대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고문과 약탈, 방화에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39년 5월 토벌작전 수행 중 산남을 채취하던 민간인을 학살한 뒤 불을 질렀다. 1941년 정월 항일 여성을 압송 도중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2명을 살해하였다.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대 본부는 옌벤자치주 안투현에 있었다는 기록. 스트레이트는 부대 위치로 확인되는 안투현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허름한 공장에 쓰임새를 알기 어려운 낡은 건물들 뿐.
없는 자리가 없는데 뭐 저는. 그게 무슨 부대였어요? 특설부대. 부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간도 특설대의 악몽은 여전히 주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그저 만약 말 안 들으면 막 때리 죽이고 일본 놈은 잡는 사람은 놈만 잡아 죽인단 말이야 이것들이. 그 일본하고 협정해서 만든 게란 말이야 그 부대가. 나라 밖에서 무장 독립 투쟁에 나선 동포들을 향해 같은 조선인이 총칼을 겨눴다는 사실에 이곳 조선족 주민들은 지금도 몸서리를 칩니다. 대부분 조선사람만 했지. 한정도 며칠 있지만 조선사람만 했지. 그 나쁜 놈들이지 다.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 특설대 소속으로 활동한 조선인은 부대 창설부터 해방 직후까지 7년간 2,1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공교롭게도 간도 특설대에 몸담았던 조선인 장교들이 남긴 비공개 회보에 명단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민주화 열기가 한창이던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작성된 만주 국군지. 간도 특설대 출신 한 조선인 선임 지휘관이 썼다는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 만주군인 출신은 일제 탄압하에서 조국 땅을 떠나 유서 깊은 만주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무예를 연마한 혈맹의 동지들이다.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은 장본인들이 마치 독립군 행세를 한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지 한국의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주 군관학교 9기로 일제의 장교 계급장을 단 간도 특설대 중위, 이후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통하는 예비역 대장 백선엽 씨입니다. 간도 특설대. 별칭이 독립군 사냥개였다면서요?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 손으로 잡아야 된다고 만든 부대인데요. 그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네, 그 악행에 비해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또 중국은 조선인끼리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친일이 마치 정치 공방의 소재인 것처럼 악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간도 특설대를 거친 사람들 대부분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와서 승승장구했죠. 어마어마합니다. 해병대 첫 사령관인 신현준 씨를 비롯해서 2대 김석범, 3대 김대식 사령관이 모두 간도 특설대 출신입니다. 네, 다른 이들 역시 국회의원, 국방장관, 도지사, 철도청장 등 사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칩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백선엽 씨입니다. 백선엽 씨 본인도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했다는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특수부대원에서 어떻게 국군의 주역으로 탈바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까지 통합한 광복군이 국군의 모태가 됐다는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떠난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흘 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선엽 씨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 군에 뿌리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작 백선엽 씨는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자세히 모릅니다만 요즘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황 대표는 김원봉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백 씨를 국군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백 장관님께서 우리 군을 지켜주셨고 장군님의 업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최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과 60항쟁 기념식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대신 백선엽 씨를 찾아가 이른바
국군의 뿌리 논쟁을 가열시킨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아마 다른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폄훼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념 대결로 몰아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친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좌파 프레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를 흠집내게 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을 잡았던 일제의 특수부대, 간도특설대 경력은 백선엽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직접 언급하는 등 명백히 확인된 사실. 백 씨는 다만 자신이 복무하던 3년간은 조선인 독립군과 교전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백 씨의 이런 주장은 어이없게도 그의 자서전을 통해 뒤집힙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조선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조선인을 토벌했다는 고백, 그러면서도 별다른 책임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백 씨의 자서전 2권은 1993년과 2000년 각각 출간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일본에서만 출판됐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했었던 것을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는 충실한 일본 천황의 신민이었다. 그 역할을 다 했다. 일제의 최전선을 누비던 그는 해방이 되자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가 선택한 곳은 미 군정의 영어학교. 여기서 쌓은 영어 실력을 무기로 백 씨는 미군 인맥을 넓혔고 한국전쟁 중 휴전회담 대표로 나서는 등 국군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부터 축적됐었던 이 토벌의 경험이 전수가 돼서 유격전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 점을 또 높이셨던 겁니다. 특히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다부동 전투의 야전 지휘관으로 전쟁 영웅의 반열에 오른 끝에 32살 나이에 육군참모총장, 우리나라의 첫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친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앞에 반공이 더 급하거든요. 반공을 잘하면 일체 친일 역사는 문제가 아니 되는 거지. 군복을 벗은 뒤엔 주중대사와 주프랑스 대사, 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그 사이 받은 훈장만 10개에 이릅니다. 2003년부터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자문위원장으로 월 200만 원의 자문료에 사무실과 차량, 수행비서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의 조선인 장교에서 국군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백선엽 씨. 하지만 스스로도 인정한 친일 행적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지 않아가지고는 노예받건 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갖다가 유지해준 우리가 그 위지를 갖다가 우리가 계승을 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까? 스트레이트는 여러 차례 찾아가고 서면 질문지까지 전달했지만 백 씨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고 안 하시는 거 좋을 때. 네. 지금은 감사하지만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는 정의의 그 자체였다며 유일한 한국인 무장집단에 근무했다는 자부심마저 드러냈던 백선엽 씨. 교통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1969년 백 씨는 일본을 방문해 기념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사람은 이타오 슈지, 바로 간도특설대 시절 중대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통부 장관, 정부의 강요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는 간도특설대 시절 상관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일본에서 출판한 책에는 조선인 때려잡았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써놨고요.
백선엽 씨의 창시계명 이름이 시라카 요시노리입니다. 시라카 요시노리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에 사망한 일본군 총사령관 이름이기도 합니다. 좀 공교롭죠? 그런데 이 사실 백선엽 씨를 둘러싼 논란은 친일 행적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인이었다, 뭐 영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재산가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뭐 군인이었고요. 장관도 지냈고 뭐 대사도 지냈는데 이분 재산이 수천억 원대입니다. 강남역에 수천억 원짜리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선인학원이라고 아주 그 인천 지역에 큰 사학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아, 이 선인학원 하면은 그야말로 그 좀 오래된 일이지만 사학 비리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재단으로 사학 신문에도 비리의 많이 나왔었죠.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입학을 시켰는데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입학시켰다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비호로 승승장구했었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을 왜 자꾸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겁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백선엽 씨를 앞세워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역사, 친일청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공, 한국전쟁, 백선엽 이렇게 세트로 반박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또 보수 언론이 국군의 영웅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념전쟁으로 이것을 몰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던 2008년을 광복 63주년이 아닌 건국 60주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바꾸는 작업에도 즉각 착수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5년의 8.15보다 남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15의 의미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정부가 그해 8월 15일을 건국절 행사로 추진하면서 논란은 계속 커졌고 결국 8.15 기념식을 여권과 보수, 야권과 진보가 편을 갈라치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른바 건국 유공자를 별도 선정해 포상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반공을 내세워 친일 행적을 감춘 반민족 행위자도 유공자 대우를 하려 하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운동, 백선엽 씨가 구국의 영웅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총리실 산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의 고문으로 위촉된 전쟁 영웅 백선엽 띄우기도 본격화했습니다. 노무현 그거 폄하하고 좀 정권이 보수로 바뀐 상황이었는데 반대쪽에 있는 그 백선엽이나 시켜 세우려고 했던 거지. 다 이승만 우리 그때 다뭐 박정희 먹게 다시 세우는 분위기였잖아. 군 기무사는 참전 용사들의 자긍심과 안보의식을 강화한다며 백선엽 씨를 사상 첫 명예원수로 추대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백 씨가 해방 이후 줄곧 미군과 돈독한 관계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군에서는 반대 말을 못했어. 야당이나 이런 거를 기내에서는 그런 거 무시하고 한미동맹청에 밀어붙여. 예비역 대장을 원수로 진급시킬 법적 근거조차 없었던 데다 백 씨의 친일 경력도 문제였지만 당시 여권은 연일 국방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명예원수 추대야말로 기업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학과 협력 이 세 가지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분야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건 뜻밖에도 백 씨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원로 예비역 군인들이 반대 의견에 친필 편지를 청와대와 국방부로 보냈고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씨의 공적이 과장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거의.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전선에서 제일의 영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론들이 하도 뭐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보수의 아이콘처럼. 결국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른바 공감대 확산에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BS가 2011년 백선엽 씨를 전쟁 영웅으로 부각시킨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을 내보내자 국방부는 백 씨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제작에 돈을 댔습니다. 마지막이라 해도 이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내건
백선엽 한미동맹상이 국방부 주관으로 제정되고 경기도는 백 씨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문화재청은 그의 군복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동상이 세워진다, 기념비가 세워진다, 난리법석을 뜨니까 다 속는 거죠. 모르는 국민이, 모르는 매스컴이. 그래서 이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백선엽과 건국절, 보수 세력은 각종 선거와 정치적 고비마다 백선엽 씨를 통해 결속을 꾀했습니다. 백선엽 씨 역시 권력의 손짓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만세입니다. 공포에게 총을 겨눈 친일 행각엔 눈을 감은 채 논란 속 전쟁 영웅담을 앞세워 보수의 구심점으로 삼으려 하는 겁니다. 지난해 8월 15일 자유한국당이 건국절을 주장하며 그들만의 70주년 기념식을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라는 건 친일파들 입장에서 밑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웠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켰다. 그리고 건설했다. 그렇게 그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 백선엽 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같은 층 복도 한편엔 안내판에 이름조차 없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복군 동지회. 독립군 토벌부대에서 군인의 길을 시작한 인물과 항일 무장투쟁을 한 광복군이 함께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친일파를 주축으로 군대가 세워진 역사의 아픔 속에서 이제 광복군은 이 땅에 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은 다시는 되풀이지 않게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그건 반성한다. 그것도 새 출발은 그걸 못했습니까? 네, 저 말 정말 기가 막히네요. 미터기를 꺾는다는 말. 그렇죠. 미터기를 꺾고 싶겠죠. 모든 것은 시대의 비극으로 돌리고 친일 같은 과오는 모두 지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꺾고 지울 수만은 없습니다. 친일은 행적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친일을 감싸고 자꾸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정치 공방, 이념 갈등인 양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 일부 세력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독립군 잡던 친일파가 해방이 되더니 빨갱이 잡는다면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꺼내서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마침 2주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이른바 진화위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첫 고비를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역사가 정치 공방을 넘어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